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방송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내용입니다. 8년 전 결혼해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30대 여성. 제보자는 어느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고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있고 시댁과의 관계도 큰 마찰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뒤에는 묘하게 불편한 공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엔 그저 조금 유별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애정이 깊은 것도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애정은 어느 순간부터 집착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제보자의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애틋했습니다. 그 애틋함은 자주 찾아오는 전화,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무리한 요구들로 이어졌습니다.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너는 푹 쉬고 남편만 시댁에 자고 가게 해줘. 나 요즘 자꾸 불안해서 혼자 잠을 못 자겠어.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면 별다른 고민 없이 짐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는 제보자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요청에 제보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졌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게 됐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던 제보자였지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아이들도 아빠랑 자고 싶어 해요. 매주 그렇게 하시긴 어렵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보자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듯하며 이후엔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외출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 공황장애 같아. 나 병원 좀 데려다줘.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보자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당장이라도 119를 불러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건 싫다. 고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민하다가 결국 제보자를 두고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남편을 보내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고 특별히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너한텐 말 안 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근데 내 남편이 와줘서 살았지. 그런 날 이해 못하면 내가 이상한 거야. 그 말에 제보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그저 감정의 조율이 필요했던 걸까? 점점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을 받기로 한 제보자는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공황장애는 분명 실존하는 고통이며 그 증상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에서의 무리한 요구나 조작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모 변호사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황장애를 완전히 꾸며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과장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상황을 만들며 특정 행동을 유도한다면 일종의 감정적 통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 심리적 독립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단절해버리면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수 있으니 조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보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도 남편과 갈라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결혼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계속 존재하기를 바랐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위해선 때로는 명확한 거절도, 감정의 선도, 그리고 상대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와 남편 모두 너무 지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보자는 조금은 숨이 쉬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린 여성들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들은 모두가 한 번쯤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잘 숨 쉬고 있나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느리게 피는 나이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